OECD에서 구글세를 논의하던 중 다국적 IT 기업인 삼성전자나 LG전자도 포함시켜야 된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안정이 되려면 자급자족적 시장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게 이제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때 기준이 약 인구 1억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억 시장에 맞게 모든 게 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한참 경제 부흥을 시작할 때 겨우 4천만 정도. 나머지 뭐 그대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60%는 수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통일이라도 되면 뭐 인구가 한 7, 8천 되면 또 조금 좀 이 완충지대가 생길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뭐 난리가 날 것 같지만 내수 시장이 나름대로 있어요. 우리나라 참 거기서 좀 어설픈 상황이 있습니다. 프랑스하고 미국하고 지금 그 세금 전쟁이 벌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왜 구글이나 페이스북, 가파라고 그러죠.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 뭐 이런 데들이 돈은 왕창 벌어가는데 세금은 안 낸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구글세라고 그러죠. 그래서 구글세가 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구글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 기업들 우리가 꽤 많지 않습니까? 이제 세금 그 납부 실태가 어떤가? 세금 잘 내고 있겠죠? 세원 포착의 문제하고도 뭐 좀 직결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국 모바일 산업 연합회의 모바일 콘텐츠 산업 보고서에 따르면은 2019년도 국내 앱 시장, 그 앱 시장의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5조 9,996억 원을 벌었고 애플 스토어는 2조 3,086억 원의 매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전체 앱스토어 매출액에서 이 양사 두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87.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의 통합 앱스토어인 원스토어는 지난해 1조 561억 원으로 12.3%에 불과합니다. 2017년 양사 앱스토어 매출액은 6조 8,207억 원이었는데 2018년에 7조 5,309억 원으로 늘어났고 2019년에 다시 1년 뒤인 지난해 약 8조 3천억 원까지 늘어나서 평균 10%의 고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국정감사장에서 네이버 이혜진 이사회 의장이 구글이 국내에서 얼마나 버는지 잘 모르고 있고 세금도 안 낸다. 그런 발언을 해서 내국법인 역차별 논란이 있었습니다. 2016년도 구글이 낸 세금은 법인세는 200억 원이 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매출액이 구글과 네이버가 비슷합니다. 근데 네이버는 세금을 4,231억 원 내고 구글은 2억 이하로 내고 옛날부터 내려오던 경제 구조가 뭔가 눈에 안 보이는 사업에 투자를 굉장히 조심했었던 것 같아요. 눈에 보여야 되고 그래서 뭔가 제조 그것도 눈에 보이는 거 남에게 잘 보여주게 하는 거 뭐 자동차를 만들면은 자동차 조립이나 했지 뭐 엔진을 안 만들었다든 국가적 분위기 사모펀드 얘기도 했었지만 투자자라든가 또는 기업을 운영하는 뭐 경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만 너무 치중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웨이비라는 것도 있잖아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주장을 지금 계속 소상공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구글은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여기 앱에서 상당히 알려지기만 하면 이 앱에서 그러니까 누구나가 공평하게 대접을 받을 수 있겠구나. 구글 앱에 들어간 거나 뭐 저기 어디입니까? 애플 앱에 들어가면 그냥 아무나 다 공평하게 받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물론 거기에는 광고라든가 이런 기능도 있긴 있지만은
그게 큰 기능을 차지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네이버는 어떻습니까? 네이버라든가 우리나라에 만든 원스톱 웹 같은 경우는 특히나 네이버는 어차피 본인들이 그런 네이버로 전환하려고 해도 수익 때문에 그동안에 뭐 블로그 광고라든가 이런 광고들의 수익을 분명히 본인들도 웹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었다고요. 근데 안 했던 이유가 예? 그런 수익이 너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탄듯이 하는 거죠. 지금 큰 걸 놓친 거죠. 세계적으로 구글처럼 키워나갈 수 있는 건데 한국에 안주하면서 물론 이제 지금은 이해진 의장이 뭐 애국에다가 회사 세우고 하지만 모든 게 실패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 뭐 나이나나 엉겹결에 그냥 일본 가서 성공했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분이 물론 국내 기업에 안주했던 이런 것들 반성을 먼저 해야지. 이건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이건 4,230억이라는 세금 내면서 구글에는 적게 낸다라는 거 하는데 우리나라도 충분히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웹적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하여간 산업 구조 바꾸는 일도 중요합니다. 네. 어쨌든 이제 네. 뭐 우리가 시장을 제공했고 그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번 구글한테 네. 세금 좀 받자 이런 얘기니까 받긴 받아야 되겠죠. 지난 10일 네. 연합뉴스는 서울지방국세청이 금년 1월 구글 코리아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조세를 회피했다고 판단하고 법인세 약 6천억을 추징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예. 이에 불복해서 구글이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해서 조세 분쟁이 벌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작년 10월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국정감사장에서 과세 요건 입증이 쉽지는 않지만 근거가 충분히 있다면 과세가 가능하고 국내 자회사가 계약 체결권을 상시로 자주 행사하는 등 상황이 있다면 당연히 과세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국세청은 2018년 말부터 구글 코리아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 서버가 비록 외국에 있다고 하지만 주된 영업 활동이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과세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분명 구글 코리아는 론스타처럼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유명 로펌의 소송 대리를 위임할 것입니다.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네. 아이고 참 제가 봤을 때도 결과 예측하기 힘들 것 같네요. 지금 제가 볼 때 그때 기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가능성이요. 이런 게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이제 엄청나게 벌어가요. 네. 물론 이렇게 벌어가게끔 놔둔 네이버도 내가 봤을 때 네이버와 우리나라 이동통신 3사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도 문제가 있지만 네. 그 지금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네. 우리나라 그래도 네이버랑 카톡이라도 있죠. 그렇죠. 대만 같은 데는 그나마도 없어갖고 완전히 뻥 빨리고 있어요. 네. 프랑스, 영국, 우리보다 선진국인들도 구글, 페이스북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그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네이버하고 다음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오히려 지금 이제 그런다니까 이쪽 일통의 소상공인들은 차라리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걸 사용하자고. 왜냐면 걔들은 그나마 뭔가를 했을 때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얘들은 대기업에 오히려 더 그걸 안 줘요. 왜냐하면 조금씩 모아서 지금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좀 하고 있지만 저는 일단 국내에 나가는 광고 다 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구조가 너무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어느 정도냐면 내가 광고를 했는데 이게 좀 자동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이게 광고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저짐이 보인다 그러면 걔들이 돈 돌려줘요. 환불해줘요. 지들이 AI로 분석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얘들은 그래서 이게 지금 그게 이제 신뢰도거든. 신뢰도. 네. 네이버는 얼마나 골때리게 되냐면 네이버 그 광고 있지 않습니까? 상단 광고 가는 거. 그 광고 붙여요. 지들이. 제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 제일 많이 내는 업체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참 이제 고쳐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안주하는 거 있잖아요. 국내에서 어떻게든지 그냥 돈 그냥 소상공인들이 많은 사람들 돈.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세금을 직권에만게 낸다고 비난을 해요. 네. 구글을. 네. 저는 비난 안 하랍니다. 네. 근데 왜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는 세법, 법인 같으면 법인세법이 있고 개인 같으면 소득세법이 있죠. 예. 근데 이제 회사나 개인한테 예.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 이외에 법이 작동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국가 간에 맺은 조세 협약입니다. 대체로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국가 간에 맺은 조약도 국내법에 우선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과세 소득이 있다 했을 때 법인세에 있는 규정하고 우리 어떤 나라하고 맺은 조세 협약의 상충 조항이 있을 때 이게 조세 조약이 상위법적 성격을 갖는다 이거죠. 이게 우선 적용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라는 건 뭐냐면 세금을 이중으로 내지 말게 하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어디 다른 나라에 나갔다. 그 나라에서 세금을 냈다. 낸 돈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왔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된다. 이게 이중과 동일 소득에 의해서 양국에서 동시에 과세를 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에요. 이런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갖고 우리가 이제 조세 협약을 우리나라 뭐 글로벌화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금년 5월달 기준 보면은 96개국하고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체결했어요. 그럼 이제 조세 협약을 들어가서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소득 종류별로 세율이 달라요. 근데 이거는 상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5% 과세를 하면 너도 5% 과세를 해. 그럼 소득 종류별로 예를 들어서 이제 상표권 로얄티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이자, 우리가 뭐 기술소득, 기술료, 테크니컬 기술 이전료를 낸다든지 이런 소득 종류별로 세율이 아주 세부적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호주의를 맺는데 우리나라가 96개 나라하고 하다가 보니까 어떤 나라하고 예를 들면 홍콩 같은데 싱가포르 같은 데하고 낮은 세율로 서로 이렇게 이제 하게 합니다. 그럼 싱가포르이 다른 나라하고 또 체결이 돼 있어요. 뭐 벨기에하고 체결이 돼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세금을 소득 종류별로 절세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보입니다. 그것도 이용하네. 그 구조를 거미집을 그래요. 이제 뭐 벨기에 뭐 이렇게 이제 그 있는 나라로 봐갖고 예를 들어서 배당 소득은 우리나라에서 벨기에로 바로 빨아가고 기술 소득은 뭐 저 싱가포르로 빼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 회사로 들어오는 송금액이 맥시마이즈 최대화되도록. 그러니까 그 얘기는 각국의 세금을 가장 적게 내도록. 요런 것들은 이제 컨설팅을 회계법인이 회계법인이 있겠네. 또. 네? 그런 회계법인이 있겠다고. 이건 뭐 굉장히 이건 아주 고급 그 텍스 플래닝 컨설팅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급이에요. 이건 뭐 구글이나 이런 데들이 다국적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도 해외에 뭐 지금 100여 개 지금 뭐 지점들이나 자회사 이런 게 나가 있거든요. 똑같아요. 그럼 우리도 이제 삼성전자로 가지고 들어오는 그 나라의 세금을 가장 적게 내고 하기 위해 가지고 뭐 거미줄 기술 소득은 이렇게 받아내는 거고 배당은 뭐 어딜 통해서를 받아내고 그렇게 최적 루트를 찾아내는 거 그런 컨설팅 툴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도 뭐 저기 구글하고 지금 뭐 조세는 뭐 6천억을 내겠다 안 내겠다 하면은 뭐 상당히 큰 회계법인하고 뭐 저기 노폼이 붙었겠죠. 당연한 얘기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런 이제 그 절세. 네. 그래서 이제 논스타가 대표님 이제 논스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이제 제기를 했죠. 그죠? 법인세 안 내려고. 2018년도 대법원 판결에서 우리 정부가 이제 그 안패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거액의 세금을 처에 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논스타 하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IMF 이후에 제일 큰 이벤트였죠. 네. 론스타는 벨기에에 설립된 LSFKB와 미국 본사가 외환은행을 인수했다 팔아서 거액의 매각 차익을 남겼습니다. 국내에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 즉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론스타에 먹튀 논란이 있었고 이에 국세청은 2008년 론스타 서울 사무소가 주식 매입 매각 의사 결정 과정에 기여했다고 보고 2008년
1733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LSF 외환은행. 외환은행이 네덜란드에 있는 회사하고 우리나라 회사하고 안 하고 거기하고 했다는 건가요? 벨기에? 네.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그렇게 두루 했을 때 세금을 우리나라에 가장 적게 낼 수 있는 루트를 찾다가 보니까 네. 론스타가 벨기에에다가 법인을 차렸죠. 그 법인이 우리나라에다 투자를 한 거죠. 야, LSF, 론스타가 이제 그 회사를 차렸다는 건가요? 그렇죠. 네. KB를 인수하기 위해서. 이어서 해주시죠. 네. 그 이제 당시에 론스타한테 네. 1733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는데 네. 론스타가 이에 불복하고 네. 역삼 세무서장을 상대로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이게 9년간 걸친 소송 끝에 네. 대법원 판결로 국세청이 완패했습니다. 네. 대법원은 법인세 과세 근거인 론스타의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고 미국에 있었다 하는 론스타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국세청 패소로 끝을 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구나. 네. 근데 이것도 약간의 힘의 논리가 있어야 힘의 됩니다. 논리가 있었네요. 네. 그럼 소장님, 이유는 가파라겠죠? 가파. 네.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에 대해서 네. 이제 구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이제 그 EU가 이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프랑스가 네. 그 발표를 했잖아요. 네. 이제 트럼프가 나서갖고 네. 바로 그냥 니들 그렇게 이제 구글세 부과하면 뭐 세금 당장에 올리겠다. 관세. 관세. 네. 이러니까 뭐 이제 꼬랑지를 내린 것 같아요 지금. 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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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게 이제 그 고정사업장이라는 게 뭐냐면 네. 주된 돈을 버는 때 네. 주된 의사결정, 영업행위 이런 것들을 실행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느냐 없느냐 네. 요걸 이제 그 고정사업장 네. 요걸 영어로는 Permanent Establishmen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IT 기업의 경우에는 네.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여태까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네. 서버가 위치한 지역이에요. 서버가. 서버. 그러니까 대개 이제 우리 구글이나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돌아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주된 영업 행위라고 보는 것이죠. 그것이 일어나는데 구글 같은데 서버가 좀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그러면 싱가포르에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세금을 걷어가야지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걷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또 기껏 벌어가면서 인공지능이 서버가 싱가포르에 있다고 싱가포르에서 세금 내면 우린 뭐냐. 그래갖고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우리나라만 있었던 문제점들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당초에는 미국도 여기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미국도 왜냐하면 이런 인터넷 기업들이 미국에 본사를 두지 않고 뭐 아일랜드 뭐 이런 데 전부 다 나가 있거든요. 그러면 법인세를 전부 아일랜드에다 내는 거예요. 미국에다 안 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OECD 밑에 BEPS라는 어떤 TF를 만들었어요. 그 BEPS라는 게 뭐냐면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그러니까 이로전이라는 게 침식이라는 겁니다. 침식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을 흔들어서 이익을 몰래 빼가는 거. 이게 BEPS라 그래요. 그게 BEPS라는 게 OECD에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요 BEPS 연구하는 게 조세재정연구원에 여기 들어가 있고 각 회계법인마다 기업들을 상대로 BEPS 컨설팅을 지금 무지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어갔으면 우리나라에다 세금을 내야지 서버가 어디 있건 뭔 상관이 있냐. 이게 이제 말 되는 얘기인데. 예? 말 되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EU가 우리도 이제 우리가 되게 억울하잖아요. 왜 그렇죠. 네이버하고 구글하고 매출액이 비슷한데 20배나 법인세를 더 많이 내면 네이버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보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돈 더 많이 벌어가는 데가 유럽이거든요. 그러니까 EU에 있는 회원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 OECD가 프랑스 파리에 있습니다. 예. 그래갖고 OECD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이용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갖고 중간 보고서를 냈어요. 이제 OECD가 2018년이죠. 고정사업장 개념을 재정립한
디지털화에 따른 조세 측면의 도전 과제. 요래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익을 창출한 곳에서 세금을 부과하자 하고 잠정적인 권고를 이제 OECD 회원국들한테 다 보냈어요. 근데 이제 EU 내에서도 반대하는 데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본사가 저기 아일랜드 있다. 그렇죠. 아일랜드나 네. 벨기에 같은 벨기에가 EU에서 조세 피난처 역할을 하는 회사들은 그래, 그게 되면 반대하겠지. 자기네 나라에 법인세가 안 들어오니까 반대를 하죠. 그러던 중에 작년 이제 그 10월 달에 파리에서 재무장관 회담이 열렸어요. 여기서 이제 요거를 이제 의결을 하고 각자 뭘 하려고 그러는 찰나에 미국의 이제 트럼프 이제 여기 이제 트럼프가 나설 수는 없죠. 이게 재무장관들이 나서면은 격에 맞는 재무장관이 나서야죠. 문우신입니다. 이제 스티븐 문우신 미국 재무장관이 편지를 보냈어요. 각 회원국들 6개 그 재무장관들한테 보내가지고 너희들 부굴세만 부과해봐. 하기만 해봐. 겁을 엄청 준 거예요. 근데 이제 프랑스는 이미 법을 통과시켰어요. 아, 통과가 됐으니까. 부굴세를 다른 나라들, 오스트리아, 뭐 체코, 뭐 이런 데들 자기 나라에서 지금 무슨 다 복지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돈이 없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구글 이런 데다가 세금 거두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체코, 동구권들이 이제 5에서 보통 남들 프랑스 같은데 2에서 3% 하려고 그러는데 프랑스 이런 데가 전 세계 간다고 그러니까 애따 모르겠다 한 5에서 7%까지 높게 받자. 그 다음에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이런 데들도 전부 이런 제도를 도입하거나 도입하려고 다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세금 내기 걷기가 힘들기 때문에 원래는 법인세는 법인 매출에서 매출원가 빼고 쭉 하고 난 다음에 과세소득에서 세율을 곱해야 되는데 이거는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서버에서 누가 기술료를 어떻게 받아가는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매출액에다가 몇 프로를 때리자. 이렇게 원천지수 방식으로. 매출액에. 네. 프랑스가 법을 통과시켰는데 요걸 갖고 이제 시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미국의 USTR 라이트 하이저 대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통상부역 담당을 됩니다. 까불면 니들 우리 그 무역법 301조에 따라서 불공정한 보복관세를 부과할 거다. 하고 미국은 이제 와인, 치즈, 화장품 뭐 이런 거 프랑스가 이런 샤넬, 와인, 치즈, 화장품 이렇게 전부 프랑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가 꼬랑지를 딱 내렸죠. 우리 그러면 1년 동안 과세를 유예하겠다고 꼬랑지를 딱 내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아주 페이스북에다가 아주 흡족하다 하고 이렇게. 근데 이제 미국이 그러면 미국도 초창기에 처음부터 반대를 했어야 되는데 저들도 돈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싱가포르에 그 서버는 있고 또 벨기에 본사가 있으니까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자기들도 찬성했을 거 아니에요. 초기에는 저희들도 세금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이제 베입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했는데 가만히 심을 해보니까 이게 저희들한테 마이너스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네 나라 국가고 자기네 나라 기업들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앞뒤로 따져보다 보니까 이게 소홀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미국의 본사도 없는데 이익을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뺏기는 거와 그 여러 종류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골치 아픈 게 손익을 계산해 뭐냐면 봤을 때 우리나라는 뭐냐면 구글세는 처음에 인터넷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과세를 하자 그랬어요. 근데 OECD에서 쭉 하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고춧가루를 그 당시에 그 고춧가루를 들고 나온 게 야 이건 뭐 우리만 하는 거 아니잖아. 다국적 기업은 우리만 있냐? 삼성, LG 이런 애들도 이 구글세에다가 얘는 서비스 파는 게 아니고 얘는 물건 파는 회사예요. 물건 파는데도 여기다 집어넣자 해갖고 중간 보고서에 우리나라 구글세에 괜히 잘못 건드려서 이런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고춧가루 뿌리기 작전에 OECD가 WHO를 요번에 바보 된 것처럼 어떻게 보면 머쓱하게 바보가 된 형국이 된 거죠. 대표님, 그럼 우리나라는 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방금 잠깐 멘트 하신 대로 삼성 LG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대두되게 되죠. 지난 6월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회에 출석해가지고 OECD나 주요 20개국 G20, 20개국의 디지털세 부과 논의에
한국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있고 국가이익의 균형을 따져가며 국익이 최대한 확보 유지되도록 하겠다. 개인적으로는 디지털세 부과가 새로운 형태로서 필요하다고 보지만 물론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딱 그걸 수용하기는 우리도 좀 뭔가 꺼림칙한 게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OECD에서 구글세를 논의하던 중 다국적 IT 기업인 삼성전자나 LG전자도 포함시켜야 된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이거하고 구글세하고 어떤 관계가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한쪽은 서비스고 한쪽은 물건이라는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자칫하면 트럼프 고춧가루를 많이 받지 않을까. 제조했는데 그 제조에 대한 세금을 나눠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제조 제품을 미국에서 팔았으니 네. 미국에서 이익을 냈으면 미국에다 세금을 내야지 왜 본사가 한국에 있다고 세금을 한국에 내냐 라고 얘기하고 그런 거네요. 예, 그걸 또 말 안 들어 그러면 니네들 관세 왕창 폭탄 때릴 거야 뭐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내용이네. 그래서 구글 등으로부터 징수해야 될 디지털세하고 국내 대기업들이 다른 나라에 징수당해야 될 세금을 비교해가지고 서로 이익이 되는 거 주판화를 잘 튀겨서 이익이 되는 쪽으로 몸을 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입장이고 우리나라는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이 적어서 이제 주로 해외에서 얻어지는 이익으로 국가 운영이 많이 돼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이 아주 세면 또 괜찮은데 이게 지금 힘도 어설프고 그래서 참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에이구, 정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국방에 치이고 빈자 소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글세 부과는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겠네요, 소장님. 그죠? 그렇죠.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좀 다음에 어떻게 되던가 해가지고. 트럼프는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지율이요. 그 사람이 내 생각에는 뭐 한 10배, 15배 차이 난다 하더라도 15% 차이 난다고 해도 몰라야죠. 왜냐면 알수 백인들, 이제 못 사는 백인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찬성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흑백 갈등에 대해서도.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이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가 안정이 되려면 자급자족적 시장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게 이제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때 기준이 약 인구 1억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1억 시장에 맞게 모든 게 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한참 경제 부흥을 시작할 때 겨우 4천만 정도. 그럼 나머지 뭐 그대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60%는 수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통일이라도 되면 뭐 인구가 한 7, 8천 되면 또 조금 좀 이 완충지대가 생길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뭐 난리가 날 것 같지만 내수 시장이 나름대로 있어요. 우리나라 참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거기서 좀 어설픈 상황에 있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